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 하든 누구든 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여덟 분의 지분으로 되어 있고 네. 지분율도 좀 각각 다른 상태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거를 뭐 우리 회원님이 단독 명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은 못 드려요 제가. 하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네.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최초 소유자의 지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난데 증여니 매매니 상속이니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마음들이 다 달라서 무조건 해결은 해야 돼요. 언젠가는. 근데 그게 지금이냐 뭐 5년 후냐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할 문제인데 세대가 지나갈수록 명수는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. 네. 그래서 지금 해결하고 싶어서 오셨다. 네. 이렇게 전 들리고요. 네. 첫 번째는 이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알아보시는 겁니다. 그냥 단순 해결이냐 아니면 우리가 좀 소유하고 싶은 뭔가가 있느냐 가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. 해결이라는 건 이제 재산을 정확히 분배해서 앞으로 분쟁이 없게끔 만드는 걸 해결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해결하는 와중에 내가 이거를 한번 소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아니면 그냥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져야겠다. 뭐 이런 계획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정확한 공시지가 말고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요. 첫째는.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이제 소소한 말씀을 드릴 텐데 마음이 맞아서 판다. 같이 마음이 맞아서 한 사람한테 뭐 싸게 넘긴다. 이런 전제는 빼겠습니다. 그냥 이 부동산을 잘라달라 그러십시오. 본인의 지분만큼. 그리고 그 자르는 부분을 본인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하나 찝으세요. 이 땅이면 여기 코너를 달라달라.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.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그냥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면 이거는 본인 소유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해결은 될 겁니다. 순서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제일 좋은 땅 한 200평 안 되죠? 제일 좋은 땅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생을 하나 지을 만한 땅이라든가 진심으로 이 갖고 싶은 땅을 원하셔야 돼요. 그걸 이제 하면 불이라고 할게요 저랑. 그럼 좋다 그럼 잘라 가죠.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끝났죠.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도 거기 갖고 싶거든. 그럼 안 돼. 그렇게 할 수는 없어. 이렇게 하면 이제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. 그럼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원하시는 건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도 여기면 소송이 끝나질 않습니다. 끝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할래? 이게 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이상하게 협의 같은 소송입니다. 이건 협의를 봐주는 소송이랄까? 그럼 이제 둘 다 이 제일 좋은 땅을 둘 다 원하거나 내가 싫어한다면 그럼 현물로 나눠가죠. 가서 이 전부를 경매를 넣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시세보단 당연히 싸게 낙찰되겠죠. 하지만 낙찰은 무조건 되겠죠. 근데 이제 단점은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우선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전부가 다 나온 거니까. 그래서 제3자가 낙찰받을 수 있고 이게 가치가 있다면 본인이 이제 그 조사한 후에 우리 회원님이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고 또 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. 하지만 해결이라는 건 이 땅을 갖던가 아니면 전부를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갔던가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거란 얘기입니다. 이게 끝입니다. 시간은 한 3년 잡으셔야 되고요. 이게 시간만 여유롭다면 이라는 표현은 소송 한번 넣어놓고 경매까지 넣는다는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. 크게 할 일은 소송 한번, 경매 한번. 소소한 일은 이제 이 물건을 입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또 움직여야 될 일이 있지만 큰 거는 소송, 경매 이렇게 두 번이 있습니다. 이거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. 그건 이제 소송에 대한 노력은 아니더라도 비용은 좀 들어가겠죠. 넣어놓고 그냥 계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변수랄 건 특별히 없는데 아까 말했는데 난 이걸 꼭 갖고 싶은데 야 너 잘라 가져. 저는 그런 변수가 있었어요 저한테. 근데 잘라 가져도 됩니다.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제일 좋은 자리를 한번 선택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제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. 그럼 거 말고는 특별히 없습니다. 여유를 갖고 하시면 해결은 무조건 된다는 거. 가치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. 근데 이런 게 진짜 땅의 가치가 괜찮고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선수라는 건 이제 전문가라는 건 땅이 좋다고 해서 덥석덥석 잡는 게 전문가가 아니고 좋은 땅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잡는 거지. 경매 전문가라는 게. 그렇기 때문에 뭐 비싼 가격에 낙찰 받거나 이러진 잘 않습니다. 근데 그런 시골까지도 다 이렇게 다 봅니다. 자 일단 현장에 가시면 이미 용도가 결정되어 있는 거라면 뭐 예를 들어 집, 뭐 상가 이런 거라면 이제 생각보다는 쉬워요.
근데 용도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땅 이런 거라면 사실 질문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물건을 보러 갈 때 목적이 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. 지금 이 가격이 시세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.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게 더 오히려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.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. 현장에 가는 뭐 물건을 보고 뭐 건물 좋네 이런 게 아니고, 그런데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라면 이 동네 상가, 이 동네 집, 이 동네 단독, 이 동네 공장 이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하면 됩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고 똑같은 면적이 2억짜리가 있다면 그 물건을 눈으로 봐야겠죠. 아 어쩐지 저건 2억인 이유가 큰 대로에 붙어있으니까 2억이지 이럴 수도 있고, 아니면 요 똑같은 라인인데 2억이라면 조금 더 조사를 해갖고 이건 1억짜리가 아니라 2억짜리구나라는 결론이 내갖고 와야 됩니다. 갈 때는 놀러 삼아 가시다가 현장에 가면 좀 진지해지셔야 됩니다. 근데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땅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, 첫째는 그 땅에 뭘 할 수 있는가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. 뭘 할 수 있고 뭐가 가장 적합하냐. 예를 들어 그 땅에는 집밖에 안 된대요. 근데 동네가 다 공장이야. 그러면 용도는 집의 용도는 맞는데 이건 집으로 팔아먹을 수가 없어. 공장이 많아갖고. 그럼 가치가 훅 떨어지겠죠.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인데, 원칙은 시군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. 이 땅을 들고 이거 뭘 할 수 있습니까?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배워가시면서 뭐 도로니 뭐 계획관리지역이니 뭐 이런 것들 이제 공법적인 걸 슬슬 배우실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조금 높아질 텐데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. 뭐 아무리 공법을 배워도 그 조례에 따라서 못 짓는 데도 있고, 뭐 못 짓는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짓는 데도 있어요. 동네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현장이라면 이 땅에다 뭐 할 수 있어요? 그러면 하긴 집 질 수 있어요, 뭐 공장 질 수 있어요, 이런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,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야 이거 공장이 된다더라, 다 공장이면 여기 딱 공장 짓는 거다 하면 내가 공장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격을 이제 그때부터 알아봐야죠.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. 사실은 이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건데, 목적인데, 우리의 목적인데, 내가 그 동네 땅이 얼마나 가요? 그러면 거기에는 공장 질 땅, 뭐 주택 질 땅, 건물을 못 짓는 땅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이 10배도 더 차이 납니다. 그러니까 이 동네 논이 얼마나 가요? 그러면은 그냥 바둑판처럼 정리된 아무것도 못하는 절대농지부터 뭐든 다 할 수 있는 계획관리 논이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용어를 중요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뭐 할 수 있는지,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제일 적당한지 주변 이렇게 둘러보면 집터, 뭐 공장터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공장터로 예를 들어서 쭉 알아보시면 된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